아름다운 동해와 솔숲 풍경, 풍부한 여성문화 유적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한국여성수련원. 창의, 문화, 생태시대 세계를 향해 열린 여성교육문화 공간 한국여성수련원의 신주호 원장은 양성평등교육과 문화예술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적 리더십이 각광받는 21세기를 맞아 여성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연수,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충전을 위한 휴양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의 신주호 원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한국 여성계의 주목을 받으며 2009년 개원한 한국여성수련원의 최초 남성 원장인 신주호 원장. 그는 여성의 창조성과 개성을 함양하여 한국여성수련원을 세계 각국의 여성들과 함께 교류하는 녹색사회 성장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주호 원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곳이 한국여성수련원이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입니다. 예. 전국에서 그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한국여성수련원 하면 그동안 원장님은 전부 여성분들이 하셨는데 예. 최초로 남성분이 원장님이 되셨어요. 예, 예. 어떤 인연으로 원장님이 되셨나요? 지금 강원도에 지사님이 이제 최문순도 지사님이신데 여성을 경제부지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처음이고 다른 곳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성 분야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여성분들을 그전에 예전에 이제 여성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주로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력 관리, 능력 개발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남성 공무원들을 그 여성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에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장에 저를 임명하시면서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우라고 이렇게 그 임용하게 되는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이 강릉에 설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 강릉이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사인당의 고향이시고 또 그 허난설원의 고향이십니다. 예, 두 분 다 한국을 이제 대표하시는 여성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분들의 역사적 채취가 여기에 짙게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 강릉이라는 지역이 또 자연 공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여성들의 역사 또 강릉에 가진 자연 공간 이런 곳에 그 여성분들이 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배울 수 있고 또 그 채울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여기다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설립됐습니다. 이 여성수련원의 그 CI가 소량누리라고 하던데 소량누리라는 게 이제 소나무 향기가 있는 세상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누리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그 세상이라는 얘기고 이제 소량이 가득한 여성만을 위한 그 세상이다. 여성의 세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에버그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 세상이 영원하라.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다양한 여성문화 역사 유적이 풍부한 강릉에서도 옥계 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편안한 휴식을 통해 성장과 변화,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갈 수 있다. 이 앞에 소나무 숲이 아주 울창하던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바로 앞에는 또 바다가 있고
그래서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집중도 잘 되고 실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저기 수련회 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한 100년이 다 넘습니다. 소나무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 원내만 한 300그루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와 보시고 이제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해풍에 그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적송인데 여기서는 이제 피톤치드가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경관이 좋아서 눈이 즐겁고 그리고 이제 이 피톤치드나 이 미네랄로 해서 이게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그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이게 뭐 교육 효과가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보통 이제 여성 관련 기관이 여럿 있잖아요. 뭐 양성평등교육진흥원도 있고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있고 그러면 이 한국여성수련원만이 가지는 다른 여성 기관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들은 어떤 여성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능력이나 이런 거를 배양을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성평등 교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우선은 이제 여성분들이 그 경관 좋고 공기가 쾌적한 곳에 오셔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일상에 이제 이렇게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 좀 벗어나서 여기 오셔가지고 좀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오는 걸 반추하면서 미래를 좀 설계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 청량제 같은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우리 수련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토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청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그럼 공직에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저는 사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법학과를 이제 선생님이 가시라고 했는데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하고 합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임용도 못 받고 저 군대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당시에도 뭐 집안 형편이 그리 뭐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고요. 도청으로 이제 전입을 해서 쭉 이제 그 근무를 했는데 그 도청에서 이제 제가 기획부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기획부서도 오래 있고 도지사 비서실에서 제가 이제 스피치라이터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동계올림픽에서 그 평가준비 팀장으로 해서 그 올림픽 유치하는 데도 제가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승진이 좀 남들보다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자기가 길을 찾아서 열심히만 하면은 길은 있고 또 그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인생을 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여성수련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양성평등이 그 그 평등 지수도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사실 여성 인권이 많이 나아졌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멀고 가령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정에서 요새는 이제 많이 저도 이제 포함해서 많이 이제 가정 일을 하고 이제 뭐 설거지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내일이다는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면은 도와준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도와준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를 반증하냐면은
이게 아직까지 우리 남성들의 의식이 아직 안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여성 인권이 왜 중요하냐, 성평등이 왜 중요하냐를 일단 생각을 하면은 여성이 행복해져야 내 아내, 내 어머니, 내 딸이 행복해져야 그분들이 그 남성인 나를 포함해서 남성 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해서 하시면은 사회 전반, 가정에서의 성평등 이런 것은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데에서 실천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고 직장 및 가정에서 남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을 위해 성별 영양분석 평가 과정, 성희롱 예방 과정, 참된 부모 과정, 참된 부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명칭이 한국여성수련원이니까 여성을 위한 교육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원장님이 취임한 후에는 아주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교육들인가요? 뭐 부모 자식 간의 교육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성평등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그 가족 공동체가 자꾸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거를 공동체를 좀 회복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 또 이제 부부 간 이걸 관계를 회복을 해드릴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 자녀, 부자 또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그 사춘기 소녀하고 많이 이제 의견 대립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모녀 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서로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감정의 소화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들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교육을 위한 그런 또 프로그램도 갖고 계시는데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있나요? 여성분들이 좀 오셔서 편하게 쉬시면서 그 교육도 받으시고 또 생기를 얻어가시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저희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 관련한 단체들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이끌어가시는 그런 리더분들에게 리더십을 합리하게 하고 조직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미래 세대 초등학교 이제 여성이죠.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미래 세대에서 이제 자기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데서 리더십 교육을 대상으로 이제 그 미래 세대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여가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무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이제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여가부하고 한국예탁결정원하고 이제 사회보험기금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이 뭐냐면은 소진 방지 프로그램, 그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그 여성 긴급전화 1366,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장애인 시설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 노동자시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여기서 이제 그 쉬시면서 충전도 그런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올해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양성평등진흥원으로부터 저희들이 그 지역 인재 아카데미 지방 거점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에 계시는 그 기업의 CEO,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의 간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더 역량을 더 키워서 여성 인재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것도 이제 여기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이제 시켜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곳을 이제 여름에 예. 가족들의 휴양 캠프로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도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예,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2주간, 2박 3일간이나 3박 4일간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나나 보트 체험이나 여기 이제 감자 캐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풍등 그 소음 풍등 날리기 여러 가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보다 저렴한 가격에 2박 3일 동안 그 체험, 그다음에 그 숙박, 그다음에 이제 숙식, 이제 식사까지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또 그거 외에도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여기 원장 작년에 3월달에 여기 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지역사회하고 잘 지내고 지역사회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지역 주민이라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 작은 영화관. 격주 단위로 금요일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제가 어디 가서 만나면은 주민들이 고맙다고 고정 이제 층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이제 그만은 못 두는다기보다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제 좀 더 이제 지역사회하고 이제 좀 그 협의를 해서 그런 마을 단위로 좀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 하나가 이제 관야학단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학교인데 그 학교가 이제 연습은 학교에서 하지만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강릉에 이제 가서 했는데 먼데 갈 필요 없이 이제 우리 수련회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리면은 그 이제 여기 그 와서 공연하면 지역 주민들 같이 공연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역 사회에 좀 기여하는 이런 이제 수련원을 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런 그 작은 영화관이나 또는 뭐 그런 관현악단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32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여성수련원은 크게 연수, 숙박, 편의, 야외 시설로 구분된다. 특히 정원을 테마로 한 아늑한 편의시설과 3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 3층 복층으로 된 대강당은 회의와 공연에 적합한 공간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서 그 댁에서는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세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결혼할 당시에 그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제가 반말을 했었고 그 이제 존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반말을 하면서 남녀 일심 동체다. 그래서 반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미국 연수 있을 때 와이프가 또 이제 저한테 제안을 하기를 막대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존댓말을 서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존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 한 사람은 그 자기 이름으로 이제 살고 싶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 엄마, 여보 당신 뭐 이런 거 다 싫다. 이름 부르세요? 예? 이름 부르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저희 와이프가 이제 연애 시절처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김미애인데 제가 미애 씨 그리고 이제 주호 씨 이렇게 서로 사고 치하고 해서 그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처럼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그 자기 인생을 좀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경영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과 소통도 하는 그런 또 역할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그 비전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이제 수련원이 이제 성평등이나 또 여성 교육이나 또 이제 건강한 가정 확산이라는 문제, 이런 문제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세계로 가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 그 역할을 우리 한국 여성 수련회는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그 국제도시 훈련센터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UN 해비타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도 되고 코이카를 통해서 해도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수련원에서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부나 그리고 그 여성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좀 세계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추천해보고 싶다 이런 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윤석철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데 경영, 경제, 인생 그 강좌 45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속도가 최선의 선인가라는 소제목을 달고 예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2003년도에 미국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귀환을 하다가 폭발하는 참사가 있었어요. 왜 참사가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할 때 이게 수직으로 못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권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 S자 형태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왜 S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것처럼 그것도 S자로 형태로 내려와야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좀 안전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좀 그걸 과정을 좀 무시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그 이제 폭발하는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우리가 가진 있는 빨리빨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이런 계기를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동안에 압축 성장하면서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만큼 성장한 건 사실인데 또 요새 그 많이 보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작용을 걷는 거 그리고 뭐 소득 그 5만 시대에 선진국 진입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목표이긴 한데 그걸 과연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 통해서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걸 읽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나 또는 여성들 아니면 또는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스스로 자각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성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멋지게 좀 가꾸고 싶다. 내 그 누구한테 의존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멋지게 가꾸고 가는 그런 자기 의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걸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아마 멋지신 인생을 꾸미고 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이 좀 딸리실 때 저희 수련으로 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강원도 강릉시에 자리 잡은 여성교육의 메카 한국여성수련원의 신주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최초 남성 원장인 신주호 원장. 그는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누리라는 한국여성수련원의 CI가 의미하듯이 한국여성수련원의 그윽하고 깊은 가르침과 배움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
여성은 물론 양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